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수동 공격성 인물의 생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들의 행동을 조금 더 알아보죠. 첫째, 그들은 행운이 갑자기 닥칠 것을 기대합니다. 수동 공격성 인물들은 권위에 저항하면서도 거의 미신적으로 우연이나 운명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운수나 행운을 믿죠. 세상이 그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모을 수도 없었고 희생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밀로는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상이 우리들에게 불공평하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다. 무엇을 해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독히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거나 그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떠올려 보면 이처럼 부정적인 수동 공격성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여신들이 있었는데, 클로드는 옷감을 짜듯이 사람의 일생을 짜 나가는 신이고, 라게시스는 사람의 운명과 처하는 상황을 결정하고 사람의 수완을 결정하는 여신이고, 아트로포스는 융통성이란 전혀 없이 때가 차면 가차없이 옷감을 자르듯 생명의 종지부를 찍는 여신이죠. 수동 공격성 인물들은 무의식 가운데 그들이 패배자가 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옷감이 어떻게 짜여져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결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애성 인물이나 반사회성 인물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결코 경쟁을 하는 일이 없고 부자나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하여 세상에서 출세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독히도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새가 군중의 머리 위를 날아가다 공중에서 똥을 싼다면 바로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을 탓하며 불만스러움을 토해내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파헤치며 변화를 시도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 그들은 좋은 말이라고 예의 바르게 인정하지만 곧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이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열거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이러한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수긍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행동을 옮기기를 지연하고 빈둥거리고 잊어버리고 마침내 너무 늦어서 기회를 놓치고 말죠.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을 위해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인생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침울해지고 또한 충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이 난폭하게 변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충동적으로 직장을 바꾸고 과도하게 돈을 낭비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여 가족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행동과 기분이 수시로 변하면서 충동적으로 돈을 써대고 이것저것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그들의 행동 특징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수동 공격적 인물은 현대판 햄릿인데, 그들은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둘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3막 1장에서처럼 말이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사나이다울까?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아도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밀려드는 재앙을 힘으로 막아 싸워 없앨 것인가? 이러한 조심 때문에 우리는 더 겁쟁이가 되고 결의에 저 생생한 혈색도 우울에 파리한 병색이 그늘져
충천하던 의기도 흐름을 잘 못타 마침내는 실행의 힘을 잃고 마는 것이 고작이 아닌가. 네, 이와 같은 우유부단함은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업학교에서 특기를 선택하거나 교육을 마친 후에는 그들이 정말 교육을 마치게 될지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정착할 곳을 선택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우유부단함은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결혼한 후에도 배우자에게 온전히 헌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혼도 하지 않죠. 그러는 동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죄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교차하며 심적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인데요. 수동 공격성 인물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심한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들이 불쑥 하는 말에서 이상하게도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카렌 호니의 표현대로 자신은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자화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운이 나빠서 못된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완전주의자가 느끼는 불안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로 극도로 심하게 불안을 느낄 때면 신체적으로 완연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숨이 가빠지고 마치 심장에 쇼크를 받는 것과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죠.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수동 공격성 인물의 행동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들에 대한 이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온 땅에 퍼지는 하늘의 향기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